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기 시장 재임 시절 최대 역전과제 중 하나였던 용산 전비청 개발에 재시동을 건다는 소식입니다. 오 시장은 연내에 개발 계획을 선보이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지하에 링킹파크를 만들어 지상과 지하 모두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2009년 8월 남북 간 3개축과 동서간 3개축에 총 6개 노선으로 구성된 3곱하기3 격자형 지하도로망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새 계획상으로는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가 한강을 거쳐 용산 밑으로 직결됩니다. 용산구청이 이달 공개한 용산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결정안에는 국토교통부가 3,100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용산 캠프킴 용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거보다는 상업, 업무, 문화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북쪽은 서울역부터 이어지는 경부선 지하화 공원이, 동쪽으로는 앞으로 조성할 용산공원과 이어지는 녹지축과 함께 서쪽으로는 경의선 숲길공원을 연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웹툰과 음원 창작자들 달래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구글은 오는 10월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때 웹툰이나 음원과 같은 빅게임 분야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자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국내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지난해 9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은 올해 3월 상생안을 내놓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편 국내외에서 웹툰과 웹소설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표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7,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 전 세계 1위 웹소설 업체인 워패드를 인수하면서 9천만 명의 새로운 월간 순 활성자를 추가 확보했다며 카카오의 일본 웹툰 사업을 이끌어가는 카카오 피코마는 미국보다 3배에서 4배 더 큰 일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수수료 30%를 내던 것을 15%로 감면받고 국내에서도 30%가 부과될 예정이었던 것이 15%로 낮춰지는 점은 희소식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내려서라도 정책을 관철하려는 배경에는 데이터 확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용자 거래 및 결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인터넷 검색과 광고부터 신규 앱 개발까지 다양한 인접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내 컨텐츠 플랫폼 기업과 창작자들 반발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지입니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수료율로 논점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다수 플랫폼이 적자 혹은 소폭 흑자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 성장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지난 16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앞당길 가능성을 제기해 충격을 받았던 시장이 다시 차분해졌다는 소식입니다. 22일 미 하원 코로나19 위기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일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은 지극히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물가 급등은 전례 없는 팬데믹을 극복해 나가며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정부가 전환사채 투자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발행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환사채는 대출이나 유상증자가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이 주로 발행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주가가 오르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상향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을 올릴 수도 있지만 낮을수록 차익이 크기 때문에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정안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통과하면
전환가액을 낮춘 뒤 다시 주가가 오르면 의무적으로 최초 전환가의 70에서 100%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일부 전환사채 투자자가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를 떨어뜨린 뒤 주식으로 전환해 이득을 보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사채 투자자는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최대 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높여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부 악용 가능성 때문에 시세 차익을 못 내게 규제하면 기업의 자금줄이 막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